스크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책임은 선수들에게 있다. 경기 끝나고 흔히 흘려들을 수도 있는 말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한마디는 팬들의 믿음을 차갑게 베어버리는 칼날과도 같았다. 경기장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시스템의 균열이 그대로 드러났는데도 감독은 책임을 외면했다. 한 번이 아니다. 두 번도 아니다. 계속 반복된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말만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 팬들은 도대체 이 장면을 몇 번이나 더 봐야 하는 걸까? 수비 숫자는 분명 많았다. 겉으로만 보면 철벽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몇 번의 터치만 지나면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점이다. 이론상 5명이 맡고 있어야 할 공간이 실제로는 고속도로처럼 텅 비어있는 장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다. 단 한 번의 간단한 패스로 수비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도 수도 없이 목격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문제가 없다면 왜 실점 장면은 이렇게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걸까? 문제가 없다면 왜 상대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공략해도 막지 못하는 걸까? 문제가 없다면 왜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서로 따로 노는 듯한 모습, 그렇게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계속 보이는 걸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대표팀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시스템 속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의 강한 믿음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지만 실전에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패배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패배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선수들이 제대로 못했다는 식이다. 전술이 문제다가 아니라 적응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바꿔야 한다가 아니라 계속하면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섭다.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팬들을 더 소름돋게 만든다. 축구에서는 용서할 수 있는 실수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패배도 있다. 하지만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전술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이상 팀이 얼마나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왜 홍명보 감독은 3백을 절대 틀릴 수 없는 진리처럼 고집하는가? 이건 단순한 전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집착에 가깝다. 약점이 계속 드러나도 계속 유지되는 시스템,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는데도 의심받지 않는 방식, 현실이 반대로 증명하고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한다. 이게 과연 축구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존심의 문제인가? 경기장 위에서 선수들은 고개를 숙인다.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득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런데 벤치에서는 전혀 다른 시선이 나온다.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전술에도 문제가 없다. 단지 개인이 부족했을 뿐이다. 이 간극은 숨이 막힐 정도로 크다. 바로 그 간극이 팬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지면서도 그 길이 맞다고 믿는다면 다음 실패는 사고가 아니다. 필연이다. 3백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 많은 강팀들이 이 전술로 성공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전술 이름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전술 자체가 아니라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는 방식 말이다. 한국은 월드컵을 앞두고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며 배울 여유는 없다. 지금의 모든 경기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다. 하나의 경고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홍명보 감독은 정말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믿으려 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팬들의 불안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경기장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괜찮지 않다. 그리고 그 모순이야말로 지금 대표팀을 둘러싼 가장 위험한 균열이다. 경기장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모든 변명을 걷어냈을 때 끝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난다. 한국은 지금 마치 프로그램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실점을 반복하고 있다. 수비 숫자는 부족하지 않다. 때로는 콘크리트 장벽처럼 빽빽하게 서 있다. 그런데도 상대가 몇 번만 움직이면 너무 쉽게 균열이 생긴다. 선수들은 하나씩 자기 위치에서 끌려나오듯 흔들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무너진다.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은 잠기지 않은 문처럼 열리고 이 선에서 상대는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듯 너무 쉽게 침투한다. 진짜 더 심각한 건 이런 장면이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브라질전에서 그랬고 코트디부아르전에서 그랬고 오스트리아전에서도 그랬다. 끝나지 않는 루프처럼 똑같은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숫자가 많을수록 한국 수비가 더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전술적 방패로 여겨지는 3백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낳고 있다. 중원 숫자가 줄어들고 그 빈틈을 커버할 인원이 사라진다.
미드필더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한 명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다. 뒤에서 공간을 정리해줄 선수, 위험을 미리 끊어줄 선수, 압박이 벗겨졌을 때 한 번 더 막아줄 선수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결국 팀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다. 넓은 지역에서 1대1 수비에 의존하게 되고 겉으로는 두툼해 보여도 실제로는 한 칼에 찢길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된다. 단 한 번의 경합에서 밀리면 수비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진다. 커버도 없다. 2대1 수비도 없다. 제대로 된 도움도 없다. 그저 각자 버티는 싸움만 남는다. 김민재 역시 솔직하게 말했다. 월드컵 수준에서는 1대1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2대1 수비가 필요하다고. 이 말은 괜한 푸념이 아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버티는 선수가 직접 던진 경고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스템이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시스템은 선수들을 고립된 싸움으로 몰아넣고 상대는 늘 한 명 더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비극이다. 선수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 겹씩 벗겨내듯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대표팀의 문제는 수비에만 있지 않다는 진실이 드러난다. 공격을 시작하는 방식에서도 이미 혼란이 시작되고 있다. 본래 기본이 되어야 할 빌드업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감독은 현대 축구를 이야기한다. 롱패스를 시스템의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세컨드볼 싸움을 통해 우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듣기에는 맞는 말이다. 최신 트렌드 같고 유럽식 축구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축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디테일로 움직이는 스포츠다. 그리고 실제 경기장에서 보이는 건 현대적인 빌드업이 아니라 방향 없는 롱볼의 반복이다. 공은 앞으로 향한다. 그런데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낙하 지점을 대비한 움직임 구조가 없다. 세컨드볼을 위한 준비도 없다. 훈련된 전술이라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건 전술이라기보다 도박에 가깝다. 공이 떨어지면 결과는 거의 같다. 상대가 가져간다. 한국은 볼을 잃는다. 경기 흐름은 끊긴다. 그리고 팀 전체는 다시 허겁지겁 수비로 돌아가야 한다. 이 상황이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시스템의 문제다. 너무 익숙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 답답하다. 롱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많은 강팀들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하다. 공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버텨줄지, 누가 뛰어들지, 누가 세컨드볼을 회수할지 모두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된 구조로 작동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그냥 앞으로 차고운에 맡기는 수준이다. 아이디어가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실행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빌드업이 무너지면 이후 모든 과정도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수비가 흔들리고 중원이 비고 공격은 끊기고 결국 팀 전체가 끌려다니게 된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 그게 지금 한국 축구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진짜 공포다. 선수들의 볼 처리 방식을 조금만 자세히 봐도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 등을 쥐고 공을 받는다. 얼핏 보면 아주 작은 디테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축구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전체를 무너뜨린다. 등을 지는 순간 패스 각도는 막힌다. 돌아설 공간도 없어진다. 전개할 선택지도 사라진다.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 그런데 동료의 움직임까지 부족하고 삼각 패턴마저 보이지 않으면 선수는 완전히 고립된다. 말 그대로 탈출구 없는 상황에 갇히는 것이다. 반면 강팀들은 다르게 움직인다. 열린 자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공을 받는다. 한 번의 터치로 전환이 가능하고 탈압박도 가능하다. 항상 둘 또는 셋의 패스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 공을 받은 선수가 혼자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 선수를 살려준다. 하지만 지금 한국 대표팀은 다르다. 공을 받고 등을 쥐고 압박을 받고 결국 백패스를 하거나 볼을 잃는다. 그리고 또다시 개인 실수라는 말이 나온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한 명의 실수는 개인 문제일 수 있다. 두 명의 실수도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전술을 넘어 신념과 책임의 문제로 넘어간다.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다. 자신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득점하지 못한 것,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말들이다. 어쩌면 그 책임은 전부 그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정말 따지고 보면 그 무게를 선수들만 짊어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벤치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전술 문제는 없다. 시스템 문제도 없다. 선수들이 더 적응해야 한다는 말뿐이다. 한쪽은 고개를 숙인다. 한쪽은 고개를 젖힌다. 한쪽은 책임을 인정한다. 한쪽은 끝까지 부정한다. 바로 이 간극이 지금 팀의 가장 위험한 요소다.
수비 사이 공간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건 인식의 공백이기 때문이다. 축구에서 실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실수는 나올 수 있다. 패배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실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끝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못 보는 팀은 고칠 수라도 있다. 하지만 문제를 보면서도 외면하는 팀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계속 무너진다. 쓰리백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 전술로 성공한 팀들은 이미 많다. 하지만 아무 전술이나 선수들과 맞아야 하고 구조가 뒷받침돼야 하고 운영 방식이 제대로 돌아가야 의미가 있다.